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 지역의 근대 역사 건물을 다수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곳이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요. 손 의원 오늘 목포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 목포 지역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 그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여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해지고 또 관광객들에게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투기 문제 또한 여수에서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일영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입니다. 예, 이번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좀 하셨습니까? 사실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것은 아직 이제 사실관계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재생하는 지역에 그런 공인의 관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공인의 참여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 이제 여수시 어떤 지역에서는 편법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들어오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 사태가 약간 좀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생이라는 것 자체는 낙후된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일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화했던 것을 이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취지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그곳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과 그 도시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입니까? 이제 뉴딜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자체랑 매칭 방식으로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60%면 지방에서 40% 이제 예산을 매칭을 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재생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중앙부처의 연계 사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뉴딜 사업보다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도시재생을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민간 자본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 재생 자체는 결국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재생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고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재생 계획은 최대 다수,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인데 이런 거랑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그 상대적으로 다수로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된다라면 과연 이 재생 계획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생 계획을 설계를 할 그 당시부터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마중물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자본이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도시재생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투자를 추진하려고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실제로는 그 개인의 그 재산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 하지만 그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고 이 지역의 미래상이 어떻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부여한다라는 약속,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그 협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재생사업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을 해나갈 때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작은 오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일단 오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건데요. 분명히 재생사업은 기존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수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한 번 하고 혹은 1년에 끝나고 단발적으로 그냥 다 연계 없이 끝나는 사업 방식이 많았는데 재생사업은 최소 4년 이상의 예산 투입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고 애초에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재생 계획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계획 수립 시점부터 지역의 이제 문제점, 현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참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실제로 그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맞아요. 예, 예. 근데 결국은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게 누구를 위한 재생 계획인지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성찰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상충될 것 같은데 네, 그러죠.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오래된 건물을 뭐 헐어서 새 건물을 짓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도시재생이라는 건 그럼 어떤 걸까요? 물론 장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재생이라는 것 자체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면 됩니다. 예. 낙후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노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느 지역이 노후되고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예. 인구가 떠나간다든지 산업이 이제 쇠퇴해서 더 이상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쇠퇴 원인을 진단을 해서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한 기반 시설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 뉴딜 사업, 그러니까 마중물을 부여하는 사업이고 예. 그렇게 되면 지역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기점을 삼아서 앞으로 쇠퇴되는 그 순간을 변곡점을 만들어서 유지 혹은 그거보다 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 흐름의 곡선을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활성화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재생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예를 들면 목포도 작년에 평균 임대료가 3배 올랐고 공시지가가 25%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값이 오르니까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수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보다 집가 상승이 좀 가팔랐다라면 그곳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았거나 정주 매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많아졌다는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땅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활동보다 더 다양하고 더 고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이제 활용 방안들이 모색이 되면서 그 지역이 조금 북적북적이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집가 상승이 지역의 활성화랑 연결된다는 점에서 둘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양공원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 지역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변화가 수반하는 것이 원래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약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이 자신의 의지랑 관계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라면 그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노후된 집을 좀 개발이 돼서 비싸게 팔고 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죠. 도시재생 차원에서 뭐 개발이 되면 좋아할 것이고 나는 이대로가 좋다. 뭐 땅값 안 올랐으면 좋겠다. 뭐 거기에 세를 내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꺼릴 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공감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분석이겠죠. 본인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이 있고 머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 떠나고 싶은 생각이 확실하고 떠날 수 있으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재생사업 파트에서는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안에서 그런 그 새로운 동력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해서요 소득을 창출하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올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 쉽게 말하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예.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하. 또 반대로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최대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생하는 의미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아보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재생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일부 네. 관광 지역에서 원주민 소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 유명해지면서요. 네네. 이런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방안, 뭐 지자체도 고민하고 있고, 뭐 주민들도 스스로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해결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칙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재생사업은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원칙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됐든 이곳에 들어온 어떤 자본이나 활동의 과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향했을 때 그 지역에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을 더 이상 가꿔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떠나야 하는 이유가 느는 것이고요. 아하. 이 지역을 가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점점 늘어난다면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늘고 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 조금 생소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예. 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아하. 어떤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을 발굴해야 되는 곳은 그 현장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신 분들은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또 새로운 꿈을 꾸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위해서 주민공모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 외에서도 여수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연계사업이나 중앙부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책 전략을 제공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여수시에서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사업 외에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더 힘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도시재생대학을 입문반과 심화반 그리고 전문가 양성반을 나눠가지고 올해 총 4차례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주민공모사업도 이제 2월 설 지나게 되면 이제 모집을 해서요. 올해 한 해 동안 같이 저희 센터랑 호흡을 발맞추어서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일영 센터장이었습니다.